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브러시의 핵심 기능이죠. 다이나메시와 서브디바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 기능들은 왜 쓰냐면 결국에는 하이포를 만들려면은 면의 개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는 이유는 면을 더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하이폴 모델링을 완성. 이겁니다, 이거. 면을 더 추가적으로 생성해주는 기능들이에요, 이 두 가지는. 로우폴, 저희는 어찌됐든 지브러쉬 이용해서 로우폴을 만들 게 아니잖아요. 하이폴리곤 모델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쓰는 이유는 면을 더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하이폴 모델링을 완성하기 위해 쓴다. 네. 그리고 이 차이점은 간단하게 큰 덩어리 디테일로 적어놨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또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이나메시아 서브디비전 알려드리고 추후에 이제 그걸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그냥 캐릭터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거 라이트 박스에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왜 캐릭터? 그래서 먼저 서브디바이드 어떤 기능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오메트리에 있거든요. 지오메트리에 바로 위에 이제 디바이드라고 있죠. 요겁니다, 요거. 지오메트리 누르면 바로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디바이드를 올리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컨트롤 D. 보통 컨트롤 D로 단축키를 사용하거든요. 컨트롤 D를 한 번 더 눌러보면 Shift F 누르면 면이 더 촘촘해집니다. 지금 이거는 레벨 단계 값이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얼추 그래도 촘촘해지는 게 보이죠. 이게 어떻게 촘촘해지는 거냐면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하나의 쿼드가 있잖아요. 이거를 4등분 해주면 된다. 4등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그냥 곱하기 4. 면의 개수를 곱하기 4로 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 값이 지금 3592잖아요. 곱하기 4를 해보면 이 값이 되거든요. 계속 4배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들이 되게 나중에는 델 로어는 이거 델 로어 한번 해볼게요. 최종 값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델 로어 했더니 지금 이 단계가 살아있는 그 엣지와 델 로어 한 엣지가 엄청 차이 나죠. 이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최종 값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델 로어 한 상태.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면이 더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단계로 형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기능이 나중에 이제 프로젝션 이용해서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라 나중에 또 이 기능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디바이드는 이렇게 단계별로 올릴 수가 있다. 그리고 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전 단계로. 그게 장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디바이드를 하나씩 올려보면 계속 단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로어 레졸루션은 전 단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윗 단계. 근데 보통 이걸 사용하진 않고 단축키로 써요. 단축키. 근데 저는 지금 이 기본 단축키가 Shift D로 되어 있네요. Shift D와 Ctrl E. 네. 저는 따로 제가 지정을 해놨었는데 지금 잘 안 된 것 같네요. 네. 아무튼 단축키는 기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ift D는 전 단계, Ctrl E는 윗 단계. 계속 눌러보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죠. 델 로어는 마지막 단계, 이 상태. 내가 최종으로 마지막 단계이고 싶은 상태에서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5단계에서 이제 얘를 이 모든 값을 디바이드를 합칠 거다. 합친다는 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이 단계를 없앨 거다. 그럴 때 이제 델 로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 단계로 가서 나는 이 전 단계에서 뭐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를 해주고 싶다 하면은 델 하이어 얘를 누르면 이제 더 이상 5단계 값이 사라집니다. 4단계 값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단계를 없앨 때, 그리고 얘는 전 단계로 단계를 최종 마무리하고 싶을 때,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는 얘를 쓸 수가 없어요. 전 단계로 가서 얘를 써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케이지와 이거는 솔직히 잘 쓰진 않아요. 이게 단계로 올라갈 때 이게 원래 있던 이 실루엣 있잖아요. 이걸 살려주고 단계를 올려준다는 건데 이걸 켜보면 좀 별로 효율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써본 적은 없어요. 전 단계,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실루엣을 유지하되 디바이드를 올려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되돌리는 거고. 그래서 굳이 이거는 저는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디바이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프리즈. 이거는 잠시 얼리는 거예요. 디바이드 값을. 이렇게 얼려놓은 상태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이 subdivision 레벨이 단계가 있으면은 어떤 기능들이 제한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얼려줬다가 그 기능 이용해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조심히 써야 돼요. 이것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기능도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잠시 얼려뒀다가 다시 돌아갈 때 중간에 뻥 나거나 오류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잘 되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다른 기능 이용할 때는 저는 그냥 델로어에서 다 합친 다음에 그냥 다음 추가적인 기능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써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이것도 그래서 디바이드 올리는 건 이거 컨트롤 T. 전 단계로 내려갈 거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동해도 되고 단축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거는 최종 마지막 값을 합쳐줄 때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단계 값을 마지막으로 옮겨줄 때. 그리고 디바이드 중에 이 두 가지는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거는 가끔 써요. 이거는 박스로 보여줄게요. 박스가 면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디바이드를 올려보면 이 중간 부분에 둥글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 디바이드 자체가 면을 이렇게 4배로 준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이거를 라운드 되게 줍니다. 마치 맥스의 터보 스무스처럼 라운드 되게 디바이드 값을 주는 거예요. 4배로 면을. 그래서 지금 디바이드 올려보시면은 저절로 라운드가 됩니다. 그거를 조금 라운드를 끄고 싶을 때 이걸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라운드가 되지 않고 디바이드가 올라갑니다. 지금 보이시죠? 차이점. 델로 하면 완전 칼 같은 대신 면은 4배로 잘 올라갔고 칼 같은 그 박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끄고 할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저는 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디바이드 올려서 스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바이드는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이나메쉬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메쉬에서 다이나메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오메트리 열어보시면 이 밑에
다이내미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요 밑에 부분은 이제 라이브 불린 부분이라 그걸 이제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빼고 다이나메시 이 옵션 값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다이나메시는 다이나메시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그냥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서브 레벨이 켜져 있잖아요. 레벨 값이 몇 단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프리즈를 해서 얼릴 거냐 아니면 그냥 없앨 거냐 그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즈 이거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노로 지워두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즈 값을. 그러면 서브디바이드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시가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킨 상태에서 스커팅을 쭉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다이나믹시 이 상태에서 돌리고 싶다. 그럼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이나믹시가 또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 보시면은 이 차이점 보이시나요? 다이나믹시를 쓰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을 재구성을 해줍니다. 다시 돌리면 균일하게 좀 더 이 평균 값을 얘가 계산을 해서 균일하게 해줘요. 이렇게 늘렸다 볼까요? 그리고 다시 다이나믹시 돌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 이제 덩어리 잡을 때 좋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변화가 있는 그러한 모델링이라면 다이나믹시를 계속 돌려가면서 면을 균일하게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큰 덩어리를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럴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큰 덩어리 그때 쓴다. 그래서 여기 옵션 값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룹 이 다이나믹시는 이건 솔직히 잘 안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써요. 폴리그룹 나눴을 때 폴리그룹을 이렇게 나눴다 하면은 이 나눠진 경계선 있죠? 이 경계선 위주로 다이나믹시를 한다는 거예요. 해볼까요? 여기 경계선에 뭔가 좀 분할이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다이나믹시를 서로 얘와 얘 분할시켜서 다이나믹시를 돌린다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쓰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기능은 이렇다. 얘를 나눠서 다이나믹시를 돌린다. 이겁니다. 네. 이거와 결과값이 같은 게 이렇게 한 다음에 스플릿 한 다음에 두 개를 그냥 다이나믹시를 돌리면 똑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스플릿해서 다이나믹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그룹 설정하고 폴리그룹 나눈 상태에서 다이나믹시 할 거냐 그 차이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폴리시는 더 부드럽게 할 거, 더 부드럽게 하는 거. 이렇게 뭔가 지금 되게 엄청 부드러워졌죠. 다이나믹시 돌렸더니 약간 캐주얼 느낌 날 때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씁니다. 이것도 그냥 좀 더 부드럽게 다이나믹시를 돌리게 해준다. 네, 그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반대 프로젝트는 디테일하게 이 원래 가지고 있던 형태 값을 크게 변하지 않는 선에서 다이나믹시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돌리는데. 그리고 조금 초반 단계에서는 쓸 때는 좀 비효율적입니다. 초반에는 어찌됐든 큰 덩어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끄고 하는 편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굳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스커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거다. 그리고 블러는 그냥 이 기본값으로 두고 하는 편이에요. 더 올리거나 더 낮추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이나믹시를 더 블러 처리해 줄 거냐? 그겁니다. 스무스를 먹일 거냐?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냥 2로 둡니다. 레졸루션은 말 그대로 이제 액트 포인트 면을 얼마나 더 줄 건지 올리면 올릴수록
면이 더 늘어나겠죠. 이게 준 거와 안 준 겁니다. 레졸루션을 올리거나 작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올렸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올려도 디테일하게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서브디바이드를 쓰는 단계가 있어요. 네. 큰 덩어리를 다 잡아 나갔으면. 그래서 다이내시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밑에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라이브 분리할 때 따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이내시와 지금까지 서브디바이드를 대충 알려드렸는데, 그럼 이 차이점을 이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다이내시는 어떨 때 쓰고, 먼저 추가적으로 빠뜨린 게 있는데, 다이내시의 기본적인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다이내시는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두 개가 있잖아요. 얘를 웰드를 시켜줍니다. 웰드. 버텍스와 버텍스들끼리 합쳐줘요. 얘네 두 개를. 그 기능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웰드 시켜준다.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웰드를 시켜준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클로즈 홀. 이게 같은 게 맥스의 캡과 같은 거예요. 캡. 이게 두 번째. 구멍을 막아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세 번째가 이제 엣지 정리. 균일하게 좀 정리해주는 거. 다이내시의 기능이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능.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끼리 합쳐주고, 그리고 구멍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들을 균일하게 정리를 해준다.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 엣지들을 다 골고루.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기능들에서 천천히 살펴볼게요. 이게 처음 기본 상태인데, 델로우를 일단 한 상태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구멍을 막아준다. 여기 modify topology, 저번에 설명드렸던 클로즈 홀과 같은 기능인데요. 얘도 막아주잖아요. 다이내믹시도 똑같습니다. 저절로 누르면 막아줍니다. 이렇게. 이게 두 번째 기능, 이거 클로즈 홀, 이 기능이고, 첫 번째 기능, 그걸 알려드릴게요.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여기에 얘 이렇게 겹쳐서 하나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얘네 두 개를 머지 다운을 합쳐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웰드가 안 된 상태죠. 두 개가. 버텍스가 이렇게 안 이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이내믹스 돌려볼게요. 그러면 합쳐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합쳐졌죠. 네. 다이내믹스의 첫 번째 웰드,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합쳐준다. 두 번째 막아준다. 세 번째 균일하게 엣지들을 정리해준다. 자기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 지브러시에서 스스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 기능이 이제 주요 핵심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다이내믹시의 기능은 이 정도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이내믹시와 서브디바이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내믹시와 이제 서브디바이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이거입니다, 이거. 다이내믹시는 제가 면을 골고루 정리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디테일을 올리는데 좀 한계가 있다 들었잖아요. 얘가 골고루 정리를 해주긴 하지만 면들이 뒤죽박죽입니다. 뭐 여기도 막 여기 뭐 이렇게 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흐름이 완전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테일하게 더 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면을 재구성해 주긴 하지만 골고루, 근데 이러한 흐름을 다 깨트리고 지 멋대로 구성해 줘서 여기서 디테일하게 더 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 그 다음 이제 수정이 용이하다. 예를 들어 이렇게 스커팅을 하고 다이메시를 뚝 돌리면 다시 재구성을 해주기 때문에 뭔가 큰 덩어리를 잡아 나가는데 수정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깊이감도 이렇게 빨리빨리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면도 이렇게 더 이상 구겨져도 다시 재구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점이 수정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말을 쓴 겁니다. 그럼 반대로 subdivide의 이제 단점과 장점. subdivide는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델로 하면은 면을 얘네가 되게 촘촘하게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주잖아요. 디바이드를 올릴수록 이렇게. 물론 그 전에 얘를 좀 리토퍼를 해야 됩니다. 뭐 지리메셔를 이용해서 리토퍼를 하든 아니 뭐 토폴로지를 따오든 뭔가 면 구성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디바이드를 올리게 되면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브러쉬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브러쉬질이 엄청 디테일하게 잘 올라옵니다. 그 약간 그 뭐라 그래야지 블러먹은 그 다이나믹시는 약간 블러가 먹어져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좀 더 얘는 뚜렷합니다. 디바이드를 올렸을 때. 그래서 디테일 묘사할 때는 얘가 좀 더 수월합니다. 뭔가 더 디테일적으로 묘사를 할 때는. 그래서 디테일 올리기가 쉽다. 그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면 구성을 하지만 중간에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뭐 파트장님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팀장님이나 여기 이렇게 좀 더 볼살을 좀 볼록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그러면은 이거 subdivide로 하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당기면 이미 벌써 면 망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수정이 어려워요. 이럴 경우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냥 다시 다이나믹식을 돌려서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지르미식을 돌린 다음 면 구성을 다시 하고 스커팅 할 때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subdivide는 수정하기가 좀 까다롭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단점을 두 가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다이나믹시는 큰 덩어리를 잡을 때 쓰시고 subdivide는 이제 또 큰 덩어리 얼추 잡아 나갔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디테일 작업을 할 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갖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디바이드와 다이나믹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기능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